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3월에는 빛이 좀 비칠까요? 3월이요? 네. 작년 3월에는 아주 어두웠지만 저는 제가 쥐가 된 느낌이 지구멍에 볕들날이 오는가 뭐 이런 느낌이죠. 2월 달까지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대응도 좀 잘 못했고 부활에 오늘 라이터가 켜졌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작년 12월 이후 아웃퍼폼한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러네요. 네, 작년에 아각도사였지 않습니까? 네. 아웃퍼폼 좀 세게 한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쭈그러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빨이 또 흔들리려 그래. 이빨 꽉 물고 차봤더니 네. 참. 작년에도 이제 몇 번 그 하락했던 달이 있었는데 잠깐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체감상 되게 좀 조정이 좀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작년 10월도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항상 하락장은 항상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힘든데 그때 지나 보면 그 장이 올라가면 까먹어. 지나서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애기 놀 때 힘들었던 여성분들이 애 키우는 재미에 또 애를 놓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들이 있는데 그 상고의 고통을 당할 땐 내가 다시 애를 놓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애가 이제 잘 자라고 이쁜 모습을 보면 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출산을 안 해봐갖고 전 잘 모르지만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 조정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투자금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이 조정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세게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마찰적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다음은 진짜 좋은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배고파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1.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0.8% 올랐습니다. 개인은 역시 오르니까 파는 모습을 보이고요. 코스피에서 6,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3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별로 오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코스피에서 200억 매도, 코스닥 15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7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50억 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텍사스에서 그 마스크를 이제 안 쓰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인구수가 2,900만 명으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이제 큰 텍사스주가 7개월 만에 이 경제활동 제한을 100% 풀기로 했습니다. 주지사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관련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 10일부터 시효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이 백신 배포 속도가 빨라지고 자연면역 효과도 좀 겹쳤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죠, 미국이. 사망률도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물론 텍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몬태나나 아이오와주는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고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주는 13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걸 경제 정상화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시장에서는 내수주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운송, 유통, 의류주들 상승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받아봤는데 상하이 길거리에서 사진인데 마스크 안 쓰는데요. 상하이도요. 점점 이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이게 약간 뭐 일종의 아주 독한 독감,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리고 중국은 또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회복되는 게 사실. 근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게 저희 동네는 아침에 영하 5도더라고요. 아직도. 나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아요. 영하 5도는 좀 심했네요. 서울 오니까 따뜻한 서쪽 나라. 지금 9도예요, 밖에. 그러니까 따뜻한 서쪽. 난 그래서 참 남감에 아침에 입고 올 때는 외투를 입고 왔는데 그걸로도 모자라 추워. 근데 여기 오면 그걸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거 입고 있지? 덥죠. 뭐 이런 느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네요. 따뜻한 서쪽 나라. 근데 이제 이 텍사스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겠죠. 막아야 되니까. 백악관에서는 이제 텍사스의 경제 재개가 이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바이든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백악관의 이제 코로나 대응팀 선임 고문은 주지사들이 받는 압박은 잘 알겠지만 이 규제들을 너무 일찍 해제하는 것은 실수다. 텍사스주는 규제 완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오늘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트래블 버블, 이게 예전에 한번 들어봤었던 단어잖아요. 다시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역 신뢰국 간의 왕래를 좀 자유롭게 하는 게 트래블 버블입니다. 예. 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지원 및 제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코로나 음성 확인이 되면 방역 신뢰국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격리 조치도 완화하는 게 바로 트래블 버블입니다. 네. 상대국의 항공 수요 및 방역 수준을 고려를 해서 국가 간의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요.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운행을 재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덧붙였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급휴직 고용을 유지를 하면 최대 180일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네. 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457억 원 정도의 비용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요즘 LC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힘든데요.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운행을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인 LCC 업체도 한 두 곳 있거든요. 여기도 네. 올해 말까지는 이 조치를 연장을 해주기로 네. 했습니다. 네. 약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가를 둘 다 올렸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기존에 96,000원에서 102,000원으로, 하이닉스는 155,500원에서 175,000원으로 각각 10% 안팎으로 목표가를 좀 올렸는데요. 네. 반도체 업황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죠. 보고서를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타카야마 다이키 연구원인데요. 일본 사람이네. 네, 디램 업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고 랜드 가격 변동도 하반기에 예상이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이 매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좀 약했습니다. 0.5% 상승했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네. 다행히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이 전반적으로 날씨 따뜻한 것처럼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따뜻한 하루셨을 것 같아요. 네, 한숨 돌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네.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 있더라고 아침에. 나스닥이 많이 빠져서 아니 그 심리가 아주 안 좋아 있어. 아주.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으면 긍정, 심리가 좋으면 부정. 항상 반대로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사실 미국장이 좀 빠졌어가지고 출근할 때 조금 우리나라도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어제 미리 빼서인지 어제 원래 많이 올랐어야 되는 날인데 그렇죠. 하나도 안 올랐죠. 네.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인지 오늘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오스틴 팹 여기 가동이 지금 중지 상태잖아요. 네. 재가동하는데 2주가 더 걸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예, 로이터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NXP랑 인피니언도 생산 설비 복구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삼성전자 기술진이 지금 현지에 파견해서 점검 중인데요. 업계에서는 2주간 정도는 재가동이 힘들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스틴 지역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문제가 됐던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을 공급이 끊겼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재가동까지는 이 과정이 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쉬었으면 팹에 있었던 거는 뭐 다 어려워지는 정도 상황이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뭐 손실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몇천억대 손실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이제 공급까지 주문부터 이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상 상황일 때는 12에서 16주였는데 예. 지금은 26주에서 38주까지 길어졌고요. 추가적인 이 생산 차질까지 감안하면 최대 50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1년이나 걸리는 거죠. 심하다. 네, 지금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상황인데 뭐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라 그런 거야.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돌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빠른 대처를 좀 하는 편이죠. 한국 굉장히 사람들. 느릿느릿하네. 네. 네,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조는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봐도 이 미국 분들이 이 아시아 쪽 사람들을 못 쫓아오는 것 같아.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 만들고 이런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이쪽 이렇게 딱 규율에 맞춰서 딱딱 하는 거는 뭔가 안 나와. 예.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잘하죠. 딱딱 맞추는 것도 잘하고 창의적인 것도 굉장히 잘하는. 승리호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네, 봤죠. 잘하더라고. 헐리우드 영화 수준의 이제 그래픽이 연출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거는 투자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색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창의적인 일들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싱가포르 얘기를 한참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 싱가포르조차도 굉장히 약간 독재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규율이 꽉 짜여진 국가고, 중국도 공산당이 규율을 쫙 짜고 있는 나라고,
한국만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나요? 이 분야는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쪽은. 네. 안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는 업종이죠. 콘텐츠는 그렇죠. 특히. 네, 그 중에 우리도 뭐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도기 TV도 그렇죠. 콘텐츠. 저희도 콘텐츠 생산을 일조하고 있죠. 아니요, 우습다 이거. 일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더듬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배민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기존에 3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3,600억 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10배 장사 잘했다. 2017년에 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3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이 요기요를 운영하는 거기에 인수가 됐죠. 네. 그러면서 네이버는 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이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을 169만 주 정도 받게 되고요. 이 받는 지분 가치가, 주식 지분 가치가 2,477억 원 정도, 그리고 추가로 현금으로 1억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걸 합치면 3,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네이버 오늘 엄청 올랐어요, 주가.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죠. 거의 6%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많아요. 상한가 간 종목 뭐 테마 엮인 것들은 항상 많았는데 제주은행은 최근에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1월에도 몇 번 상한가를 쳤거든요. 은행이 상한가를 치다니 놀랍네요. 인수당할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은행사라 그럴 때 제주은행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쵸. 그건 아니었죠. 네. 소발에 쥐도 못 잡네. 혹시 은행주사라고 했는데 제주은행 사신 분이 혹시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 소발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쥐도 뭐고 벼룩이나 하나 잡히나. 정말. 네.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로 있는 NXC가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요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일고 있는데요. NXC에서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다. 그리고 내부에 알아보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양새가 1월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인수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이버는 차라리 좀 가시권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1월 20일 날 그날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제주은행이 또 갔었는데 그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인수 안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거듭해서 지금 그때보다 한 2배 가까이 또 올라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네. 그래서 지금 또 NXC에서 인수 이거 안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행주예요. 네. 각방꿀이야. 네. 각방꿀. 네. 그리고 오늘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0%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인가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그렇지. 2월달 3월달에 박살났었으니까. 미국은 GDP 계산할 때 이제 연율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죠. 연율 계산 10%. 그렇죠. 헷갈리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예상 지표인 GDP Now에 따르면요, 1분기 10%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CNBC가 이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전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1월에 소비자 임금도 600달러 부양책 덕분에 10%나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보이는데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1분기에 더 빨리 회복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면은 이 바이든이 추진 중인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도.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경기 과열로 페드가 예상보다 빨리 정책을 변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대두가 되고 있죠. 근데 실질 그 코어하고 그냥 PC 물가지수는 아직까지는 안 올라서.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고용 지표를 페드가 또 중요시하는데 실제 실업률 전반적인 데이터 한번 보면 14.8%에서 6.3%까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서비스 쪽 분야는 아직 많이 부진합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업률이 16%에 달하고요. 이미 1,0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드는 전반적인 고용 상태를 좀 주시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과연 페드가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제롬 파월의 4일에 있을 발언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고용 관련해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가 가야 정상이 아닐까? 그전 이미 지금 없어진 직업까지 합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에 안 잡히는 실업도 굉장히 많을 테니 아직까지는 저거는 너무 빨리
그 지표만 보고 너무 빨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같은데 미국 경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3월 4일은 이제 미국 기준이라서 우리나라는 뭐 3월 5일쯤 아마 이 발언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FOMC가 3월 중순에 있는데 그 전에 있을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내용이 전달되면 제가 또 아침 미국 시간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증시각도기 이 TV는 TV뿐만 아니라 오디오에서도 이제 들으실 수 있고 오디오에서 조금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 100위 안에 들었어요. 몇 등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몇 등이에요? 99등. 성공 안착했네요. 네, 99등 들어왔습니다. 네, 99등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은 그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 한번 해주시고, 네, 유튜브에서 안 하신 분도 거기서 좀 해주시고, 네,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저희 오디오 들을 수 있고, 다른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0만 이벤트는 11만 원에 왔으니까 끝나는 걸로 하고,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포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탈탈 털렸어. 네. 그만큼 근데 진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는 내 생각보다 한 5배 정도 신청이 많았어. 이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저녁 살게. 저녁 살게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직원들 저도요 이래가지고 회식이 돼버린. 파산할 뻔했죠. 네. 한 2-3 사람 가서 이렇게 저녁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팀 회식이 된 지점 회식이 된 이런 느낌. 네,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네,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간 그걸 뭐라 그래? 리플렛에 보시면 우리 에릭 안지원 PB님의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이메일을 통해서 IRP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그 중에서 몇몇 분들에게는 뭔가 보물찾기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열심히 거기 응모해 주시고 그리고 IRP 응모를 해주시면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저희가 예상하는 이제 가져가야 될 IRP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선방했습니다. 아주 IRP에선 보기 힘든 훌륭한 결과치가 나왔었죠. 네. 코덱스 건설이 특히 좋았죠, 성과가. 네, 코덱스 건설, 코덱스 자동차가 작년에 좋았고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라서 부동자금이 이제 은행 예금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30조 원 정도가 이제 은행 요구분리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요구분리금은 이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이고요. 국내 5대 은행의 요구분리금이 2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30조 증가를 한 거고요. 반면 이제 시중금리가 오르니까 신용대출은 550억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신자금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터넷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고객 예탁금을 오랜만에 한번 봤거든요. 2월 26일 기준으로 63조 8,500억이더라고요. 많이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74조까지 갔다가 68조 갔다가 지금 또 줄어들었죠. 네, 1월 14일 날 74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용 대출이 줄었다는 얘기 듣고 좀 기뻤어요. 이제 심리적으로 바닥이 거의 오고 있구나. 진짜 오랜만에 신용 대출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